어느 직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 원화가들은 제일 상업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업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 인체를 자기 멋대로 그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얼굴을 이쁘게 그렸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목이에요. 근데 지금 목이 되게 방향성이 애매하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목이 기울어져 있고 제대로 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항상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긴 한데 너무 기울게 그리면은 또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빼고 있는 형태처럼 보여서 아주 살짝만 기울어진 듯 안 기울어진 느낌을 우선은 잘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그림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에 사실은 귀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코의 등까지만 잡아놓고 이거를 코의 시선으로 삼아버리니 이거의 위치가 어떻게 보인다? 이상해 보인다. 이상해 보인다. 근데 얼굴이 좀 기울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면은 기울어져 보자. 요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다 칩시다 우리. 눈의 그림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꺾어도 여기서 요 정도다 각도는. 결국에는 이만큼밖에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익숙하게 그려서 그래요. 익숙하게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는 그림을 절대 익숙하게 그리면 안 되죠. 언제나 원화가들은 그림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안 틀리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쪽 눈과 이쪽 눈의 기울기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이쪽 눈을 살짝 내리던지 조금 그렇게 해야지 더 이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의 윗부분만 그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 내가 이 코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코를 전부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림이 이쁘게 나왔을 때 그때서 정리를 해라. 미리 정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 여기 눈 밑에 있는 요 기울기 맞춰야 되죠? 기울기 지금 높죠? 그럼 당연히 밑으로 내려야죠. 똑같이.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보이죠. 다시 목으로 넘어옵시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목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려야 될 건 뭐죠? 기울기 맞아요. 몸의 중심축, 이 기울기를 먼저 잡아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 흉곽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이 몸의 형태는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흉곽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이 명치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인체의 느낌을 잡아주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같은 포즈에서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흉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골반을 너무 뒤로 빼면은 굉장히 엉거주춤한 포즈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급격하게 뒤로 빼지 말아라. 목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요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흉곽 이쪽의 모양은, 그리고 반대쪽 흉곽은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통 흉곽은 머리에 이 가로 사이즈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큽니다. 안 그리시는 거 또 하나. 뒤에 있는 경추부터 척추 요 추를 그려야지 여기에 기울어지는 요 지점과 요 지점, 여기는 뒤에서 보이는 중심축, 여기는 앞에서 보이는 중심축이겠죠. 이거를 그려주셔야지 얘가 골반이 얼마 기울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니 내가 골반의 기울어짐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척추 S라인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척추 S라인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흉곽이 기울어짐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표현을 안 하면은 그림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뼈 없는 부분, 여기 골반뼈, 뒤로 내려오면 여기 골반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되겠죠. 자, 여기 포즈로 가면은 여기 다리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고 무릎 나올 거고 항상 무릎 뒤에 있는 정강이 뼈는 무릎보다 뒤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는 다리를 뻗게 나오게 될 거고요. 무릎보다 항상 정강이 뼈는 뒤에 있다 라고 가정하면 여기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이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고 가죠. 자, 이 부분이 말하는 우리가 대둔근이죠. 엉덩이 근육 이랑 여기에 대퇴사두근이 같이 이어져 붙어있는 공간이라서 여기서 다리 그릴 때 조금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요 지점 대둔근이 있는 곳을 높게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이 밑에 부분에다가 타점을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약간 육덕진 몸매에서 이렇게 잡기는 해요. 육덕진 몸매를 현재 그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항상 무릎 이후에 무릎 위에 정강이 뼈는 항상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그릴 때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역관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음표 두 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긴 무릎표냐? 여기는 정강이 우리의 뒷다리 근육, 엉덩이랑 대둔근 있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붙고 이런 모양으로 붙는 거겠죠. 다리 모양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선택이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다 뿐이지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거는 알고만 계시면 된다. 다리가 뒤로 나오게 되니까 뒤에 있는 정강이 근육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쪽 안쪽 정강이 근육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공식입니다. 이 친구 보니까 힐을 신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 다리는 살짝 뒤로 빠져 있는 다리고 이쪽 다리는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 발 뒤꿈치의 위치가 서로 달라야 한다. 왜냐? 이 다리가 뒤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약간 조금 더 뒤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리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 지점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의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기도 보면 살짝 모양이 안 이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꺾어서 얘처럼 세워봅시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꺾이네요. 다리가 보니까. 네. 그러면 얘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꺾이는 다리다. 자,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보다는 살짝 위에 부분에 근육이 올라오게 표현하는 게 더 이뻐요. 그럴 때는 완전히 여기 표현보다는 이렇게 살짝 다리 올라온다는 느낌만 추가를 해주셔도 괜찮고 여기는 조금 더 앞으로 꺾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부드럽게 뺐는데 보다는 그냥 직각으로 하고 꺾인다는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스타일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을 가장 돋보이게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여기서 놓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다리가 조금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다리 중심축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요 정도 나와서 여기 부분에 다리 중심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빼면은 여기가 다리의 앞부분 그리드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 정도 우리 사타구니 지나간 옆부분 여기 있지? 여기서부터는 옆부분 여기는 앞부분 여기는 옆부분 여기서부터는 옆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무릎의 관절은 요 정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무릎은 앞 하나 여기 밑에 하나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다리의 윗부분 여기는 그럼 자연스럽게 발목뼈 복사뼈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은 여기의 모양도 이렇게 잡히고 여기도 이렇게 잡혀서 그럼 이쪽 다리의 모양은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질 수가 있겠죠. 몸 혹은 팔, 다리의 중심축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잘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컬러링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준으로 어디가 빛을 더 많이 받는 영역인지 빛을 오히려 받지 않은 영역인지 혹은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있는 부분인지 그냥 밝은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가 일자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일자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앞면 그렇게 따지면은 요만큼이 옆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윗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의 힘을 강하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다리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나 보였죠. 다리가 너무 앞으로 빠져나와서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진행을 해도 괜찮은 인체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무기를 들 거잖아요. 이쪽 다리는 뒤로 빼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무기를 들리는 게 나을까? 여기에 무기를 들리는 게 나을까? 근데 무기를 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살짝 꺾이는 듯한 각도로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럼 여기도 살짝 이렇게 나와서 살짝 바깥으로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는데요. 이럴 때는 칼을 꽉 잡는 게 아니라 되게 느슨하게 잡는 것처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팔꿈치가 바깥으로 꺾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게이트가 있어. 조그만 핸드백을 잡았어. 신난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가. 그 느낌을 잡아줘야 돼요. 손가락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부드럽게 잡고 있게끔 손 등을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중지가 가장 뾰족 튀어나오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어긋난 모양의 마름모 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의 각도는 약 이 정도 각도로 뻗어서 이렇게 뻗어주는 게 훨씬 이뻐요. 칼의 가드는 대략 이 정도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쪽 다리는 뒤로 뻗은 거고 이쪽 발은 조금 더 앞으로 나온 거라서 완전한 옆면이 보이기보다는 살짝 이 윗면이 보일 수도 있다. 윗면이 이렇게 살짝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냥 일자로 평면처럼 그림을 그려도 무방하다. 대흉근이 시작하는 이 지점은 언제나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각이 나오게 될 거고요. 꺾은 팔이 어색하게 이렇게 꺾여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도 굳이 꼭 팔을 옆으로 꺾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자연스럽게 넣어서 너무 이렇게 꼭
팔 기부스 한 것처럼 그리지 마시고요. 밑으로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을 테니 전완근의 길이는 같을 테니 요거 길이를 잡아서 왜냐 안 보이니까요. 여기 이만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고 이렇게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방패는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깁스한 팔보다는 살짝 위로 내려서 그림을 그리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여기는 이렇게 버클 같은 거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옆으로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더 이쁘긴 해요. 방패의 저기가 지금처럼 요 방향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자선 잘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이 일자선도 잘 그리시려면 평상시에 현 연습을 잘 해 놓으셔야지 이쁜 일자선이 그려지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이렇게 점 찍은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는 옆면이니까 요런 물방울 모양으로 달리게 되겠죠. 어깨의 기울기와 가슴 밑점의 기울기와 가슴 윗점의 기울기와 흉곽 밑부분의 기울기는 항상 다양하다. 는 여기서 중심축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모양이 잡혀지고 그럼 여기서 살짝 요렇게 위로 올라오는 모양이 들어올 거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그럼 중심선 이렇게 가슴을 모여주고 싶으면은 중심선을 이쪽으로 그으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가슴을 벌리고 싶으면은 중심선을 요렇게 잡아주시면은 되겠다.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넘어오면 된다. 다 그리신 다음에는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지우면 다시 한 번 더 반전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상태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요. 새로 만들고 이걸 합쳐.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레이어를 그냥 그룹화 시켜요. 언제 꺼내 먹을지 모르니까. 내가 잘못 그리면 바로바로 수정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죠? 여기서부터 다시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는 좁지는 않은지 뭐 이 가슴 부분은 어색하지 않는지 중심선은 틀렸는지 않는지 지금도 보면 어깨가 살짝 안으로 말려 들어 있는 거 조금 더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빼놓고 작업하면 좀 더 편하겠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슴 기울기 이렇게 들어올 거면은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 이 라인 필요 없죠? 그럼 여기 이제 지우면 되죠. 이렇게 지우고 여기 가슴 모양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모양 잡아주시고 그리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모양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완전 안쪽으로 감길 수도 있고 얘가 조금 더 가슴이 크다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져서 여기 대흉근이랑 만날 수도 여기서도 이제 이런 라인 지워주면 되겠죠. 왜냐 여기 이게 잡혀져 있으니까 그럼 가슴 사이즈 모양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여기 밑라인 요거도 위치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보면서 지우기도 하지만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지우는 게 아닙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여기서 보면 이쪽 너무 대둔근 너무 많이 튀어나온 거 같잖아요. 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거죠. 위에랑 같이 보니까. 그쵸. 그러면 살짝 지워주는 거죠, 이제 여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더 내가 지울 거다. 그럼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레이어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밑에다가 이건 틀린 라인이니까 그죠? 이건 안 건드려도 되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요 정도쯤 내려오면 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 라인을 지우시는 거예요. 잘못된 라인에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낮을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냥 레이어 관리는 더 편한 거고 지금 보면 너무 꺾였죠? 손이 이렇게 잘라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거 라인 확실히 어떻게 지웠는지 확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인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우리 대가리만 똑 잘라다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전체적인 이미지는 약 이런 이미지의 인체가 만들어지겠네요. 최대한 많이 그려보시고 공정 자체를 많이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공정은 나중에 정말 잘 그릴 때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뼈 그리고 근육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그러면 뼈랑 근육이랑 같이 합쳐볼까 공정을? 그래서 괜찮으면은 다음 단계 근육을 합쳤는데 이렇게도 괜찮아. 그러면은 인체 실루엣이랑 러프하게 빠르게 한번 잡아볼까? 이래도 괜찮은 목표인데 남들이 그렇게 그리니까 나도 그렇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틀린다.